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장 마감 영상으로 좀 찾아뵙고 있고요. 2.99% 정도 오른 12만 3,900원에 종가를 마감해줬고, 우리가 이런 신성 델타테크가 어떻게 보면 상승폭을 조금 줄여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구간을 대응해 나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아직 한 주도 못 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가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일단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3월 4일날 좀 일정이 있죠. 김현탁 교수와 이석배 교수가 같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뭔가 시원하게 초전도체가 됐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주가의 변동폭은 굉장히 화려할 거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기대감과 불안감이 엇갈리는 이런 어떤 긍정과 부정이 오가는 구간에서 주가는 가장 화려하게 좀 시세를 분출하죠. 그래서 우리가 3월 4일에는 오히려 초전도체가 됐다라고 할 확률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만약에 된다라고 해서 진짜 위로 빠바방 쏘고 나서 쭉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할 텐데, 이 초전도체가 진짜 됐다라고 하면은 그 전부터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 전부터 날아가면서 따라붙을 수 없도록 개인들이 계속적인 상승이, 시원한 미친 상승이 상한가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출현을 할게 될 거라는 얘기고요.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원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팔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사기 아니야? 대국민 사기네 라고 생각하면서 팔짱 끼고 관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그런 분들이 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미친 상승을 보여주면 됩니다. 상한가나 아니면은 뭐 20% 이상의 상승을 3번 연속적으로 띄우면, 3월 4일 전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띄우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사기 아니냐고 묻던 사람들도, 아, 이게 3월 4일 전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초전도체가 된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가 이거 지금 사면상제를 힘겹게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이거 위로 한 2번 3번은 더 쏘겠는데 라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매수 버튼 눌리는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을 보면서 최대한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타점을 계속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조심하면서 슬슬 매도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 어쨌든 신성델타테크 한 3% 정도 올랐는데, 어제 좀 떨어진 캔들까지 보고도 제가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매수 타점까지 좀 잡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아직 매도하실 만한 구간이 안 나왔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좀 뭐였냐면은, 이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뭐냐면 외국인들과 기관이 좀 집중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사봤자 뭐 2,000주 이런 식으로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가지고 놀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얼마씩 샀어요? 23만 주씩 이틀 동안 샀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보면은 16만 주, 6만 주, 11만 주 이런 식으로 자꾸 외국인들이 주무르고 있는 종목인데, 프로그램을 지켜보다 보면은 어떤 구간의 특이점이 좀 보이냐면은, 이런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전부 다 다른 패턴이 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 첫 번째 상승이 있는 구간에서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런 구간, 횡보의 구간을 거칠 때는 그제서야 프로그램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런 어떤 대세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자 프로그램이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어떤 처음 상승이 나왔던 구간까지는 단일 세력이 매집을 아주 잘 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슬슬 손바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손바뀜이. 여기서 보시면 이게 하루에 거래대금이 6천억 터진 캔들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상승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과열이 되기 시작한 곳을 보시면 거래대금이 6천억 이상으로 넘어가죠. 이런 구간에서 슬슬 세력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조금씩 정리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6천억 가까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 앞전에 들어올릴 때 들었던 돈에 비해서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이후로는 훨씬 더 많은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어떤 세력이 좀 손바뀜이 됐다? 글로벌 세력으로 손바뀜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글로벌 세력이라는 존재들이 외국인이라는 말인데, 얘네들이 뭐 모건 스탠리부터 시작해서 JP 모건 이런 애들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신고가의 영역에 있는 차트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큰 애들을 선호하는데, 내가 돈 때려 박아서 올리면 이거 신고가네 하고
다음날 사는 개인들이 그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본인들은 거기서 슬그머니 팔고 나가서 단타 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올려놓고 팔고 나가고 올려놓고 팔고 나가고 하는데 이 팔고 나갈 때 만약에 100억을 만약에 던지면 이렇게 팍 하고 주가가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뭐 때문에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오히려 또 동반이 돼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계속적으로 상승을 시킨다라는 거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전혀 없죠. 그냥 내가 전날에 한 예를 들면 800억을 때려 박아서 다음날 또 팔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신고가 영역에서 개인들을 꼬시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돈 벌기 편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면 어제랑 오늘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얼마를 팔았냐면은 258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41억 정도 팔았는데 오늘 조금 프로그램 매매가 좀 흥미롭습니다. 보면 제가 아까 오전 영상 촬영하다가 이거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시작하자마자부터 팔았습니다. 팔면서 이렇게 쭉 물량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꾸준히 계속 샀어요. 보시다시피 꾸준히 계속 사면서 종가 때 살짝 던지면서 마감 해줬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오전에 이렇게 파는 구간 동안에 누가 받아갔겠어요? 그럼 여기서 개인들이 받았겠죠. 쭉 받고 나서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줬다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막판 직전까지는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행동했다? 사모았다 라고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델타테크뿐만이 아니라 고려제강, 서남, 파워로직스, CCS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면요. 온 세상의 초전도체일 만큼 굉장히 핫한 게 바로 이 초전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CCS가 미친 듯이 상한가를 연속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 대장주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신성델타테크죠. 신성델타테크가 여기서 마지막 불꽃, 마지막 슈팅을 내뿜으면은 우리가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3월 4일 이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월 4일 날 딱 까봐야지 알지. 나 그때 팔 거야.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이전에 매도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재료 소멸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럴 일은 사실 확률적으로 낮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초전도체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검증해 봐야 돼가 좀 맞을 것 같아요. 물량을 좀 정리하려면 초전도체 아닙니다 하고 하한가로 계속 가는 거는 그런 그림은 원치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단 발표는 했는데 좀 검증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발표가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요. 최초로 안내드렸던 시점이 어느 구간이냐면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진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리고 빠졌다가 121선을 반등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을 한번 올라탔다가 다시 한번 쌍바닥 찍는 이 구간에서 제가 신성델타테크를 한번 좀 안내를 드렸는데 이게 여기 놓고 보시면은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날 뭐라고 좀 보내드렸냐면은 트레이더K 유튜브 종목이라고 해서 신성델타테크 32,500원 이하로 오전 8시 11분에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이날 시가가 얼마냐면은 32,15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2,500원 이하로는 다 체결이 되셨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대세 상승을 누리고 계시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문자로 타점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신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좀 확인하고 문자 안내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응방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기가 바로 대응방인데 제가 2월 7일 날 어떤 캔들이요? 이렇게 상승이 나온 날 다시 한번 신고가 뚫은 상승이 나온 날 바로 요 캔들까지만 보고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시초가에 2월 7일 날 안내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면 너무 무섭고 윗꼬리까지 달린 캔들에서 쉽사리 매수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2월 7일 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시호가 시간에 신성델타테크를 보고 있는데 원래는 시초가 단타만 좀 안내가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신성델타테크 움직임이 도무지 수상해서 제가 뭐라고 좀 말씀드렸냐면은 신성델타테크가 2월 5일 고점 부근에서 시작하니까 아직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시초가에 신성델타테크 비중의 절반 진입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8시 58분 동시호가 시간이 좀 보이시죠? 언제요? 2월 7일 날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드렸고 2월 7일로 한번 가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2월 7일이죠 여러분. 보이시면 하단에 2월 7일 여기서 진입해서 쭉 끌고 오면서 당일에 종가가 16% 정도 상승한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해서 쭉 끌고 오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새로 잡아들인 타점만 놓고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수익률을 보더라도 얼마 정도 수익이냐면 22% 정도 수익입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걸쳐서 22% 정도 수익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또 한번 또 안내를 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어제로 가서 한번 보시면 2월 14일 여기 하단에도 2월 14일이 좀 확인이 되시죠? 쭉 내려보시면 뭐라고 좀 안내를 드렸냐면요. 여기 보시면 아직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 11만 3,600원 이하로 해서 매도가 추후 안내
오전 9시 53분이라고 여기 좀 적혀 있죠? 언제요? 2월 14일. 어제 좀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다시피 2월 14일 날 얼마 이하에서 11만 3,600원 이하. 여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게 11만 3,600원 이하인데 몇 시에 좀 보내드렸었냐면 9시 53분에 보내드렸으니까 이렇게 좀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이게 9시 55분 캔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9시 50분 캔들이고 그러면 제가 보내드린 게 요런 구간에서 보내드렸고 11만 3,600원 이하 이 빨간색 선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걸어 놓으셨다라고 하면 전부 다 체결이 되셨겠죠.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서 지금 8% 정도 수익 구간이에요. 어제 매수한 가격에 비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신규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신규 타점이나 매도가까지 한번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4674에 9671번으로 신성 대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달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신성델타테크 얘기로 좀 돌아와서 신성델타테크가 아주 매집이 잘 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구간이 매집이었냐면은 이렇게 좀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이렇게 신고가를 찍는 구간에서 매집을 끝마쳤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원래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6,950원이었는데 그 구간에서 뚫고 나서 한 번 더 2배 가까이 상승이 있은 후에 다시 한번 또 상승 이런 식으로 3번 올려치면서 상승시켰고 이때는 어떤 이슈로 2차 전지와 로봇 관련한 이슈로 이렇게 완벽하게 매집을 끝내면서 유통 물량을 다 잠가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이렇게 들어갈 때 올려칠 때는 거래량이 터지는데 나간 흔적이 고점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으면서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다 끝냈는데 붙일만한 재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붙일만한. 그래서 횡보하면서 쭉 흐르다가 어떤 재료를 발견하고 본격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부터 슈팅을 준비하면서 슈팅이 나왔다라는 말씀인데 초전도체 관련해서 제가 요것과 유사한 차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이번엔 제가 개인 채널을 오픈하면서 여기다가 공개를 좀 해놨는데요. 신성델타테크처럼 3번 정도 올려친 다음에 붙일 재료를 못 찾아서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최근에 특이점이 발견하면서 어떤 테마를 붙인 종목을 유사한 매집 패턴을 보이는 종목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게재를 해놨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 영상 다 시청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제가 고정 링크를 좀 달아 놓을 거기 때문에 영상 다 시청하시고 이 링크 누르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 분석 영상 시청하셨는데 만약에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2월 13일 날 수상한 종목이라고 해서 모비스 안내 드렸는데 오늘도 큰 상승이 있었죠. 이건 좀 이따 볼 건데 어제 또 수상한 종목 한 종목 또 제가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부터 한번 2월 13일 날 안내 드렸던 모비스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완전 미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2월 13일이 이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캔들까지 보고 안내를 드렸냐면 딱 요 캔들에서 안내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16% 그리고 그 다음날인 오늘 21% 정도 오르면서 종가가 좀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틀 만에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죠? 그러면 16% 더하기 21%라고 하면 37%죠. 이틀 만에 37% 가까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성델타테크 영상 다 시청하신 다음에 댓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분석 영상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어서 신성델타테크 관련해서 일단 신성델타테크가 이제 여러분들이 무서움을 느끼는 높이까지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닥 대비하면 대략적으로 1100% 정도 오른 주식인데 내가 슬슬 신성델타테크를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음번 테마로 뭘 잡아가야 된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잡아가야 된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왜 그러냐면은 초전도체가 이렇게 핫한 와중에서 초전도체 관련 테마가 먼저 한번 튄 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가 작년 8월에 연이어서 좀 튀었었습니다. 순서가 초전도체 다음이 양자 컴퓨터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 튄 이후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초전도체가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도 상용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말씀이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고 아무거나 들어갈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한번 좀 특이점이 발생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요런 특이점 구간에서 우리가 매집을 좀 해 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는 3월 4일 이후로도 팔 생각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요거 매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3월 4일 이전에 매도하면서 고점에서 잘 팔고 나와서 요 종목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인데 상장된 이래로 삼각수렴의 형태로 차트가 진행되다가 최근 고점을 연결한 요런 삼각수렴의 상단 부분을 최근 돌파한 후에 눌러주는 흐름으로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좀 확인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수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확인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최근 양자 쪽 관련한 기사가 초전도체와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간격이 짧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장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으면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으로 저희가 저점에서 특이점을 발견하고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 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양자 컴퓨터와 초전도체가 밀접한 테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양자 컴퓨터에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테마가 같이 가는 것은 작년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우리가 종목을 매집해 나가야 된다. 어떤 종목으로? 특이점이 바닥에서 발견되고 나서 대세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전에 요런 구간에서 잡아가야지만이 이런 대세 상승을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요런 테마로 시장에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신성 델타테크처럼 큰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삼각 수렴의 형태로, 수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점점 변동폭을 줄여가면서 힘을 응축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파동이 나올 때 크게 슈팅이 나오면서 긴 구간에서의 목표가를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에 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목표 기간 적어서 한 분 한 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구간을 확대해 놓고 보시면 양봉으로 올려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흔적은 확인이 되는데 이후로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긴 기간에 걸쳐 세력이 매집을 끝내놨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올려칠 때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충분히 이 구간이 고점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요 거래량에 비해서 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1000만 주 정도가 유통 주식수인데 바닥에서 거래량을 회전시킨 게 4번 정도가 2000만 주 이상을 회전을 시키면서 철저한 매집 구간으로 우리가 이런 구간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돌파하고 눌러주는 흐름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우리가 초전도체와 엮여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기 이전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확인해놓고 우리가 기사를 체크해가면서 슈팅 이전에 매집해놓고 들고 갈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고 300% 이상으로 보고 들고 갈 건데, 나중에 이미 이렇게 슈팅이 나온 이후로 고점에서 따라붙는 매매가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흘러가던 주가에서 특이점이 발견되고 첫 상승 이전에 미리 저점에서 잡아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매집주로 진행한 종목들은 대시세가 나오기 이전에 저점에서 잡아서 큰 수익이 항상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에 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이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